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간 뒤 석구는 아버지 무덤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눈물 없는 사내. 조선 정조 시절 경상도 안동 고을에 석구라는 상여꾼이 살았습니다. 나이 32, 키가 크고 등이 넓고 얼굴이 거칠고 눈이 깊은 사내였습니다. 석구의 직업은 상여꾼이었습니다. 상여꾼이란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산까지 운구하는 사람. 무거운 상여를 어깨에 지고 산길을 오르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상여꾼을 부를 때면 석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세고 발이 빠르고 산길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구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상여꾼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 곡을 합니다. 이히히 너화 넘차. 슬픈 소리를 내며 상여를 운반합니다. 유족들은 울고 조문객도 울고 심지어 상여꾼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건조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상여를 메고 묵묵히 걷고 묵묵히 내려놓고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석구 저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장례에서 한 번도 안 오는 상여꾼이 어디 있냐. 저놈이 상여를 메면 망자가 서운하겠다. 심지어 유족이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여꾼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니 기분이 나쁘오.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오. 하지만 석구를 대신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안동 뒷산의 험한 길을 석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석구만큼 힘센 상여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도 석구를 불렀습니다. 석구는 사람들의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냉정한 놈, 무정한 놈. 석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장례가 끝나면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석구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이, 나이 30, 마른 체구의 눈이 크고 웃음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는 석구와 17에 혼인하여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분이는 석구가 장례에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요. 석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먹어요. 석구가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분이는 석구가 말이 없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구가 왜 장례에서 울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석구가 피도 눈물도 없어서 안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았습니다. 석구는 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석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석구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안동의 부자 최판돈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석구의 눈물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2장 아버지의 장례. 석구의 아버지 이름은 석봉이었습니다. 석봉도 상여꾼이었습니다.
안동에서 30년 넘게 상여를 맨 사람. 석구는 아버지에게서 상여꾼 일을 배웠습니다. 석봉은 석구와 달랐습니다. 눈물이 많은 상여꾼이었습니다. 장례 때마다 울었습니다. 망자의 유족이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장례에서도 울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상여꾼이라고 안 슬프겠느냐. 석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구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지는 사람, 남의 슬픔을 어깨에 지는 사람. 석구가 22살 되던 해, 석봉이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상여를 진 탓에 허리와 어깨가 망가졌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석봉은 방에 누워 지냈습니다. 상여꾼이 걸을 수 없다니 석봉에게 그것은 죽는 것보다 괴로웠습니다. 석구가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분이도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석봉이 누워서 석구에게 말했습니다. 석구야, 예, 아버지. 내가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다오.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상여꾼이 자기 장례를 걱정하는 게 우습지. 하지만 진심이다. 내 장례는 좀 특별하게 해다오. 슬퍼하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다오. 나는 일생남의 장례에서 울었으니까 내 장례에서는 아무도 안 울었으면 좋겠다. 석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석봉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안동의 상여꾼들이 모여 석봉의 상여를 맺습니다. 30년 동료. 다들 울었습니다. 석봉이가 가는구나. 우리 중에 제일 울보였는데 이제 누가 같이 울어주나. 석구는 상여 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웃으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산에 올라 묘를 파고 관을 내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석구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에서도 안 우는 놈이 어디 있냐. 냉혈한이야, 냉혈한. 석봉이가 불쌍하지. 아들이 저 모양이니. 석구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간 뒤 석구는 아버지 무덤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구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산에서, 아버지 무덤 앞에서 혼자. 아버지,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울어도 되겠지요. 석구는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구는 장례에서 절대 울지 않는 상여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에서 울지 않았으니 다른 누구의 장례에서 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을 남 앞에서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석구의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뿐이었습니다. 석구 본인, 그리고 분이. 분이는 그날 밤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석구를 찾으러 올라갔다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석구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서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석구가 울음을 멈추고 일어섰을 때 분이가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석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뒤로 분이는 한 번도 석구에게 왜 울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구에게는 아버지 장례 말고 또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동 부자 최판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3장 부자의 최. 안동에는 최판돈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55. 안동에서 가장 큰 곡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와집에 살고 하인을 5이나 부렸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최판돈을 존경했습니다. 부자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석구는 달랐습니다. 석구는 최판돈을 증오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석봉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석봉이 상여꾼으로 30년을 일하면서 가장 많이 상여를 맨 집이 최판돈 집이었습니다. 최판돈의 아버지 장례, 최판돈의 어머니 장례, 최판돈의 첫째 아들 장례, 최판돈 집안의 상이 날 때마다 석봉이 상여를 맺습니다. 석봉은 최판돈 집 장례 때도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상여를 맺습니다. 그런데 최판돈은 장례가 끝나면 상여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상여꾼 품삯이 왜 이리 비싸냐? 반만 주겠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대감, 약속한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산이 험해서 사람을 더 동원했습니다. 험한 건 내 사정이지. 내가 산을 험하게 만들었느냐? 최판돈은 약속한 품삯의 절반만 주었습니다. 석봉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자에게 대들면 안동에서 일을 못합니다. 석봉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석봉이 허리를 다친 것은 최판돈의 어머니 장례 때였습니다. 최판돈의 어머니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관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최판돈이 비싼 관을 주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여꾼 6명이 맸지만 관이 너무 무거워 산길에서 흔들렸습니다. 석봉이 앞에서 상여를 잡고 버텼습니다. 그때 허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석봉은 이를 악물고 산까지 상여를 날랐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야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나갔습니다. 뼈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석구가 아버지를 업고 의원에 갔습니다. 허리뼈가 틀어졌소. 무거운 것을 무리하게 든 탓이오.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수도 있소. 석구는 최판돈에게 찾아갔습니다. 대감, 아버지가 대감댁 장례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도와주십시오. 최판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허리를 다친 건 본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왜 내 탓이냐. 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상여꾼을 더 불러야 했는데 대감께서 비용을 아끼셨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한테 따지느냐? 최판돈이 석구를 쫓아냈습니다. 석구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석봉은 그 뒤로 걷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구는 아버지가 최판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관 때문에
허리를 다치고 치료비도 못 받아 방치되어 죽은 것. 하지만 석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판도는 안동의 부자, 석구는 상여꾼. 힘도 돈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석구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를 삼켰습니다. 장내에서 울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울면 분노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풀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을 것 같았습니다. 잊으면 최판돈을 용서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연료 삼아 버텼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판도는 여전히 기와집에 살고 석구는 여전히 상여를 맺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분노는 바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력감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안동에 새 인물이 나타나면서 제사장 최판돈의 장례. 어느 날 안동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판돈 대감이 편찮으시되 최판돈이 병에 걸렸습니다. 가을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나이 55,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열흘을 앓다가 최판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동 고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안동 최고 부자의 죽음. 장례가 크게 치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판돈의 아들 최익현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최익현은 나이 30. 아버지를 닮아 돈을 밝히는 성격이었습니다. 최익현이 상여꾼을 불렀습니다. 상여꾼 10명을 모아라. 아버지 관은 최고급 관으로 짰다. 무겁다. 힘센 놈으로 불러와라. 상여꾼 반장이 석구를 찾아왔습니다. 석구야, 최판돈 대감 장례의 상여꾼으로 가야 한다. 석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판돈,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상여를 매라니. 안 가겠소. 상여꾼 반장이 놀랐습니다. 안 가다니 품삯이 다른 장례보다 3배야. 최 대감 집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오. 그러면 뭐가 문제야? 석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구야, 내 사정은 나도 안다. 내 아버지가 최판돈 집 장례에서 다친 거.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일이야. 최판돈도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뭘 하겠냐. 석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아니면 앞산 고갯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 다른 상여꾼으로는 위험해. 내가 안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석구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최판돈 장례의 상여꾼으로 가라더라. 분이가 놀랐습니다. 갈 거예요? 가기 싫소. 가지 마요. 하지만 내가 안 가면 다른 상여꾼들이 위험하오. 앞산 고갯길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소. 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응. 가세요. 하지만 서방님이 가는 건 최판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가는 상여꾼들을 위해서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석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날이 왔습니다. 최판돈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상이 차려지고 조문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안동의 유지, 상인, 양반들이 모두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으로 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석구는 상역군 10명 속에 섰습니다. 관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관. 무거웠습니다. 석구가 앞에 섰습니다. 상여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무거움이었습니다. 석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여가 출발했습니다. 이히히 너화 넘차. 상여꾼들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구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앞산 고갯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바위가 삐죽삐죽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석구가 앞에서 길을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바위 조심. 발밑 돌, 천천히. 석구의 목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안 나와도 지시하는 소리는 나왔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산등성이에 올랐습니다. 묘 자리가 보였습니다. 최판돈의 묘. 상여를 내려놓고 관을 묻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최익현이 상여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었습니다. 석구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소. 여기 품삯이오. 석구는 품삯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소. 최익현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 상여꾼이 품삯을 안 받겠다고? 그렇소. 왜? 석구는 최익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의 아버지가 석구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없소. 석구는 돌아섰습니다. 최익현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놈. 석구는 산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상여를 맺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품삯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석구의 가슴에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 10년 동안 분노를 안고 살았는데 분노의 대상이 죽어버렸습니다. 최판돈이 죽었으니 분노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무덤에 묻어야 합니까? 석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판돈이 죽은 뒤 안동에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부자의 비밀. 최판돈이 죽고 한 달 뒤 안동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판돈 대감이 빚을 남기고 갔대. 빚. 안동 최고 부자가 빚이라고?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최판돈의 곡물상은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있었습니다. 최판돈이 죽은 뒤 최익현이 장부를 펼쳐보니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판돈은 10여 년 동안 관아의 곡물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백성에게 나눠줄 환곡을 최판돈이 중간에서 가로채어 자기 창고에 넣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환곡이란 흉년에 백성에게 빌려주는 곡식. 백성의 생존과 직결된 곡식이었습니다. 최판돈은 이것을 빼돌려 장사에 썼습니다. 이익을 남기고 일부를 관아 아전에게 뇌물로 주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흉년이 겹치면서 빼돌린 환곡의 양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판돈이 살아있을 때는 돈을 돌려가며 막았지만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최익현이 아버지의 장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셨단 말이냐. 빚은 300냥이 넘었습니다. 환곡 횡령액은 1000석에 달했습니다.
최익현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밝혀지면 집안이 망하니까.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아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판돈에게 뇌물을 받았던 아전 김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관아에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최판돈에게 뇌물을 받고 환곡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자수합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현감이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최판돈의 창고를 열어보니 환곡으로 빼돌린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안동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환곡을 빼돌렸다고? 흉년에 곡식이 없어서 굶었는데 그게 최판돈 창고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굶는 동안 저놈이 배를 채웠어. 석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구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최판돈, 상혁군 품삯도 떼먹고 아버지 허리도 망가뜨리고 거기다 백성의 환곡까지 빼돌린 놈. 석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최판돈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벌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최익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과 죄를 물려받은 아들. 최익현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환곡 횡령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 장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익현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있었습니다. 아전 김 씨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현감이 판결했습니다. 최판돈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여 환곡 횡령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돌려줄 것이요. 최판돈의 기와집이 관아 소유가 되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익현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잃었습니다. 안동의 최고 부자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최판돈의 죄가 밝혀진 것이니까. 하지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판돈은 이미 죽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아들이니까. 석구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최판돈이 벌을 받았소.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요. 최판돈이 벌을 받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소. 그런데 시원하지 않소. 분이가 석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수가 사람을 치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가 치유하오? 분이가 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어요. 뭐? 울어요, 서방님. 10년 동안 안 울었잖아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그 한 번 빼고는. 울어요. 실컷 울어요. 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면 분노가 풀리요. 풀려야 해요. 분노가 풀리면 아버지를 잊을 것 같소. 분이가 석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울어도 안 잊어요. 울어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분이가 석구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분노로 기억하면 아파요. 사랑으로 기억하면 따뜻해요. 아버지를 분노로 기억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웃으시던 모습을 기억하세요. 석구의 눈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던 모습. 장례에서 울면서도 일이 끝나면 웃으시던 아버지. 죽음이 슬프지만 살아있는 것은 기쁜 거야 라고 하시던 아버지. 상여를 매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아버지. 석구는 그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묻혀서 석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 무덤 앞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제6장 상혁군의 눈물. 최판돈 사건이 마무리된 뒤 안동고울이 술렁거렸습니다. 환곡이 돌아오면서 백성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최판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최판돈 그 양반 살아있을 때 잘 좀 해주지. 상혁군 품삯도 떼먹고 환곡도 빼돌리고 석군의 아버지도 최판돈 집 장례에서 다쳤다며? 맞아. 치료비도 안 줬대. 사람들이 비로소 석구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박 씨가 석구를 찾아왔습니다. 석구야, 내 아버지 일을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다. 미안할 것 없소. 우리가 너를 냉혈한이라 했잖아. 장례에서 안 운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게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어. 석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목상 김씨도 왔습니다. 석구, 내가 울지 않은 건 울 수 없었던 거였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뒤에서 나쁜 말 많이 해서. 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요.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석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석구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례 일회가 들어왔습니다. 장터 국밥집 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석구를 찾아왔습니다. 석구야, 우리 어머니 장례에 상여 좀 매줘라. 알겠소. 그리고 석구야. 예. 이번에는 울어도 돼. 석구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내 아버지랑 친했잖아.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내 아버지 장례 때 우리 어머니가 울었어. 석봉이가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울어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석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날이 왔습니다. 석구는 상여 맨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상여를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은 최판돈의 관과는 달랐습니다. 이 무거움 안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국밥을 공짜로 나눠주시던 분. 석봉이 다쳤을 때 미역국을 끓여 가져다 주시던 분. 석구에게 힘내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던 분. 상여가 출발했습니다. 이히히 너화 넘차. 상여꾼들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구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히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잔기를 오르며 석구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석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길을 아버지도 걸었습니다. 이 상여를 아버지도 맸습니다. 이 소리를 아버지도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장례 때마다 울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며 석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상여를 메고 있던 상여꾼이 보았습니다. 석구가 울고 있어. 다른 상여꾼도 보았습니다. 석구가 운다. 장례 행렬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석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상여를 맨 채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장례에서 처음으로 유족인 박 씨가 뒤에서 보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울었네. 묘에 도착하여 관을 내리고 흙을 덮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석구는 묘 앞에 섰어.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석구야, 고맙다. 고마울 것 없소. 아니야,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석구가 울어줬다고. 석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 나도 고맙소. 뭐가? 울어도 된다고 해줘서. 박 씨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바보야. 울어도 된다는 걸 왜 허락을 받아? 석구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것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울면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석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약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울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울어야 강해집니다. 울어야 비워집니다. 비워져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울었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울 줄 아는 것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산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울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7장 울 줄 아는 사람. 그 뒤로 석구가 달라졌습니다. 장례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례에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장례에서는 울었습니다. 오래 투병한 어머니의 장례에서 울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장례에서 울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간 노인의 장례에서 울었습니다. 석구의 눈물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말했습니다. 장혁군이 울어주니까 마음이 놓여요. 석구 씨가 울어주니까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울면 진심으로 울어요.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안동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애써. 눈물의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 석구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울 줄 아는 상혁군. 석구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장례 다녀오면 눈이 퉁퉁 부어요. 울었소. 많이 울었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지요? 많이 울었소. 분이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석구의 눈을 눌러주었습니다. 서방님. 응. 울 줄 아는 서방님이 좋아요. 석구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안 우니까 어땠소? 무서웠어요. 무서웠소. 서방님이 돌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 울고 싶은데 밖으로 안 나오니까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았어요. 석구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10년 동안 걱정시켰어. 미안하지 않아요. 서방님 사정을 아니까. 그래도 미안하오. 분이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울고 싶을 때 울어요. 저한테도 울어요. 사내가 아내 앞에서 울면 어떡하오? 어떡하긴요. 울면 되지요. 석구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느 날 석구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겨울에 울었던 그 무덤. 석구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장례에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게, 진짜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지요. 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지요. 아들을 위해 그러신 거였지요. 아들이 슬퍼할까봐. 하지만 아버지, 저는 울어야 했습니다. 울어야 했는데, 안 울어서 10년을 아팠습니다. 석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울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울면서도 웃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석구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년 전의 울음은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울음은 그리움의 울음이었습니다. 분노가 빠지고 그리움이 채워졌습니다. 석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덤 옆에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또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나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구가 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또 따라왔소. 서방님이 혼자 울면 안 되니까요. 10년 전에도 그랬지. 10년 전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따라갈 거예요. 석구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갑시다. 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길. 하지만 10년 전과 다른 걸음. 10년 전에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구는 안동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역군이 되었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눈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장례가 있으면 석구를 불렀습니다. 석구 씨, 우리 어머니 장례에 와주세요. 석구 형, 우리 아버지 상여 좀 매줘. 석구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상여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었습니다. 석구가 매는 상여는 특별했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슬프지만 든든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여 말이요? 아니요. 남의 슬픔이요. 석구가 웃었습니다. 무겁지 않소. 나누면 가벼워지요. 울지 않는 상여꾼.